원어민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유행이 이미 지나간 건데 사실은 네. 아예 아이가 언어적 구별이 없을 때 한국어냐 영어냐 이런 구별이 없을 때 네. 뭐 엉뚱한 소리 내면 엉뚱한 소리도 그냥 듣고 따라하는 그런 정도 아주 어릴 때 뭐 3살, 4살 이렇게 미취학 때 네. 그때는 해도 돼요. 원어민 수업을. 왜냐하면 네. 그때는 습득하는 구간이라서 아이가 한국어를 해도 되고 영어를 해도 되고 중국어를 해도 그냥 습득할 나이야. 그때는 센스가 키워지기 때문에 센스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학습적으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학습에 들어갔을 때 원어민은 중급자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하지 않는 게 맞아요. 효과가 떨어져요. 굉장히. 네. 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영어 교육입니다. 대치동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뉴미디어를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김도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네. 유초등 학부모님들이신데 네. 유초등 학부모님들께 좀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가져가면 좋습니다 하고 로드맵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맞아요. 제가 아이를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너럴한 로드맵을 알려드리면 네. 일단 핵심적인 거, 취학 전까지는 센스를 키우는 데 집중하시는 거예요. 네. 센스. 이거는 시간이 진짜 많이 들어요. 센스라는 건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2시간짜리 영어를 본다고 하면 7살짜리 아이가 2시간짜리 영화를 봐도 2시간이 걸리고 영어 영문학과 교수가 봐도 2시간짜리 영화는 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릴 때 센스 위주로 키우는 거예요. 학습적인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는 가속도를 붙일 수 있어요. 쇼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익스피리언스는 없어요. 그래서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아이들이 어릴 때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취학 전에는 센스 위주로 키워주는 활동을 집중해서 디자인해서 조합해주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어떤 활동하는 거, 노는 거 아닙니다. 컨텐츠에 노출시켜주고 같이 가서 컨텐츠적으로 뭔가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걸 좋아하도록 도와주는 시간. 이게 굉장히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도움이 되고 학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우리 옆집 아이는 벌써 3살인데 알파벳을 띄웠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 3일이면 띄어요. 센스 있으면. 예, 한 달 걸릴 필요 없어요. 네. 너무 땡겨와서 하다 보니까 나이에 맞지 않는 걸 하면 훨씬 더 센스는 망가져 있고 학습적으로는 사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자주 까먹게 돼 있어요. 담지를 못해요. 그 그릇이 없어서. 센스가 그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릇을 키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센스를 키운다라고 하면 네. 방법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에 노출시킨다든지 아니면 네. 같이 음악을 들어본다든지 네. 이런 부분인가요? 맞아요. 센스라는 건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직접 간접 경험이 있잖아요. 네.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간접 경험이 더 싸고 직접적이에요.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를 같이 먹으러 가려면 시간과 비용이 물론 들죠. 그리고 네. 만약에 유학을 한다 그러면 직접적인 경험이어서 가장 효과는 좋지만 리스크도 올라가요. 비용이나 모르는 공간에 가야 되니까 위험하죠. 그렇지만 효과는 더 큰 건 맞아요. 간접 경험을 많이 넣어주고 그다음에 간접 경험을 넣을 수 없는 것만 나중에 몰아서 직접 경험을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 가수의 노래를 다운받는 건 간접 경험일 수 있어요. 그 아이가 그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아, 나 이 가수 만나보고 싶다. 이건 직접 경험이에요. 콘서트 가주는 거. 이건 비싸고 힘들고 많이 있는 기회가 아니죠. 하지만 효과가 분명히 클 겁니다. 예, 그렇게 조합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주면 좋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초등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등 시기에 이제 학교를 가기 때문에 학습적인 게 사실 시작이 되는 건 맞아요. 네. 물론 영어는 실제로 과정에서 3학년 때 배우지만 1학년 때 그 전부터 이미 시작하실 거예요. 빠르면 유치원 때부터. 학습적인 게 시작됐을 때는 사실 처음에는 완전 백지 상태니까 학습적으로 시간을 늘리면 효과를 보는 건 맞아요. 네. 시간을 1시간, 2시간 늘릴 때마다 효과도 늘어나는 것. 하지만 그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에서 초급자 과정을 다 끝냈을 때는 학습적인 거, 다시 말해서 정해진 걸 배우는 거는 학습적으로 비율을 높여도 효과를 봅니다. 하지만 정해진 걸 배우지 않는 구간, 정해지지 않은 걸 배우는 구간인 중급자 갔을 때는 네. 기존에 하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학습을 디자인하는데 그때 핵심이 학습 비율은 낮추는 거예요, 오히려. 갖고 있는 내 지식적인 풀을 활용하는 시간을 확 늘려줘야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일 많이 대치동에서도 실수하는 게 아이가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실제로. 네. 뭐 3살 때부터 영어하고 뭐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초급자 과정을 굉장히 빨리 끝내요. 학습적으로 확 몰아치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실수가 내 아이 잘하네? 내 천재인가? 더 시켜봐야겠는데? 내가 낭비하면 안 되지, 내 아이의 능력을. 그래서 더 몰아쳐요, 학습적으로. 그러면 2년 동안 제자리 걸음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경험을 해봐야 사실 부모님이 아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미리 그 경험을 안 해도 된다고 조언을 해드린 이유는 되게 많이 하는 실수예요. 예, 시간적으로 늘리는 것만 계속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라이팅이 안 되네? 라이팅 단가반에 오늘 하루 종일 라이팅 해서 한 3-4장을 써. 그래야 집에 갈 수 있어. 그렇게 2년을 해도 제자리 걸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걸 활용하는 시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갖고 있는 거를 계속 똑같은 짓을 양만 늘렸기 때문에 예, 네. 양을 늘리지 말고 하는 짓을 바꿔야 돼요. 만약에 단어를 100개 외웠다 그러면 오케이 레벨 2니까 단어 200개 이렇게 하지 말고 단어 100개 외운 걸 이 100개 가지고 시를 써볼까? 이 100개를 가지고 내가 커피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이렇게 다른 활동 아예 하는 짓이 바뀌어야지 네네. 레벨이 바뀌는 겁니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그럼 중급자에서는 공부와 활동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돼요? 보통 황금 비율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3대 7이라고 해요. 3이 학습이고 7이 활동이에요. 아, 네. 네, 이걸 바꿔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 그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로 한 90 채우고 남는 짜투리 시간을 활동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경험은 숄컷이 없어요. 시간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비율을 확실히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네. 미디어 교육을 좀 어머님이 룰을 정한다고 해서 아이한테 유튜브 하루에 15분만 보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실제로 게임이나 유튜브 이런 거 미디어 할 때 5분, 10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실제로 확실히 연속적으로 1시간 이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도 거기에 맞춰서 뭐 30분 한다거나 이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조합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때 활용을 하면서 내가 이 영어를 왜 배우고 있구나라는 경험을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아. 도움이 되니까 내가 하는 네, 공부가 그렇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예로 영화를 보통 많이 드는데 내가 영화를 진짜 잘하게 돼서 자막을 안 볼 수 있게 되면 영화 볼 때 더 재밌어져요. 왜냐하면 자막을 안 보면 내 눈이 어디로 가냐면 대배우의 표정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돼요. 네네. 그럼 저 사람이 왜 대배우구나가 느껴져요. 예, 자막을 안 보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 영화, 그 배우를 더 좋아하게 되겠죠. 그거는 내가 학습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 영어 잘하게 돼요. 아마 우리 부모 세대들도 영어 잘하던 동창 보면 팝송 좋아해서 미친 듯이 노래 따라 불렀던 학생, 그 친구들 영어 잘합니다. 수능 맞아요. 1등급 맞은 네. 학생보다 더 잘해요. 예, 그건 유창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정확성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정확성도 있어야 돼요. 네. 대신 정확도만 높여서 영어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오해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야 라고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경험적으로 깨달아 버리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좋아하는 걸 찾는 게 1단계라고 보통 얘기해요. 네. 제가 처음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어머니가 아이 뭐 좋아하는지 반드시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아이한테도 직접 물어요. 모든 학생한테 제가 다 물어봐요. 뭐 좋아해? 왜 좋아해? 이거 꼭 물어봐요. 네. 근데 제가 돌아보면 제가 어릴 때 영어 좀 못했거든요.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이에요. 언어 오. 수업할 때 언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는 그릇인데 앞에 있는 내 선생님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날 가르치고 있어. 언어 수업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법이나 규칙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학습적인 거. 근데 언어 수업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 부분을 좀 주의를 기울여서 아이가 뭘 좋아하는 거를 찾는 것부터가 영어 수업이에요. 영어 수업을 문제집 서점 가서 첫 장 1번 풀 때부터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집을 사고 싶도록 만드는 앞에 아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찾아주는 것부터 영어 수업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저희 학원에서도 초등학교 6년을 다 써도 아깝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오면 6개월 동안 공부 거의 안 시켜요. 좋아하는 거 계속 찾고 아이가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선생님을 좋아하고 이 공간을 좋아하게. 그러면 그 학생 결국 나중에 공부도 따라서 해줘요. 예,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 중에 사람은 옳은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말 듣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저 친구는 맨날 옳은 말만 해. 좋은 얘기입니까? 그거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해. 이런 논리를 많이 펼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렇죠. 거를 같이 아, 해줄 네. 때 가장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가 왜 좋아하는 걸 알고 싶냐 하면 부모나 선생님이 같이 해주려고. 그럼 날 좋아하게 되니까. 약간 감동적이에요, 진짜. 아까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들이 신기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물론 학원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원에서는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원 오면 신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대요, 심지어. 여기 학원 가려고. 왜 그랬나 보니까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태어나서 어른이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해요, 대치동에서. 예. 비디오 게임 나 좋아하는데 말 못해요. 엄마한테 혼날 거거든요, 분명히. 좋아한다고 하면 엄마가 인정 안 해줄 거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진짜로 좋아해서 같이 해주는 어른을 처음 만났대요. 그래서 같이 해주는 게 우리를 좋아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 신뢰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따라줘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아까 초급자하고 중급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고급자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비율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고급자는 사실 이 마인드셋이 중요해요. 세상에 답이 없다.
내 답을 찾는다. 이 마인드셋. 네. 고급자가 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레벨까지 가나요? 그거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첫 단계에서 좋아하는 걸 찾으라고 하는 이유가 좋아해야 시키지 않는 걸 하게 돼요. 결국 고급자 단계 올라가기 직전에. 시험에 안 나오는 걸로 성공해요. 중급자까지는 시험에 나오는 거를 내가 습득하는 과정이에요. 남이 아는 걸 나도 안다. 고급자 과정은 남이 모르는 걸 나만 안다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한테 저도 많이 만나봤겠죠. 뭐 MIT 박사 가려고 했었으니까 물어봤어요. 공통점이 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매우 깊은 과정 속으로 탐구하고 있어요. 시키지 않은 걸 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근데 그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드린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레고 아시잖아요, 레고. 네. 레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 블럭 놀이. 그럼 제가 물어봐요. 레고가 무슨 뜻이에요? 레고 그 이름, 뜻, 의미 아시는 분. 평생 갖고 놀아도 레고 뜻 아무도 몰라요. 지금 당장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100명 물어봐도 100명 중에 단 한 명도 레고가 뜻 무슨 뜻인지 몰라요. 평생 갖고 놀아도. 아시는 분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저도. 네, 없어요. 그냥 갖고 노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 재밌는 거랑 분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좋아하는 거예요. 재밌게 갖고 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야 된다는 거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레고는 덴마크에서 만든 거라서 당연히 덴마크 언어예요. 레드가트의 줄임말이고요. 영어로 플레이 웰, 잘 놀자라는 뜻입니다. 단 한 명도 몰라요. 나중에 블럭 사보세요. 매뉴얼 첫 번째 장에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레고 뜻, 레드가트, 플레이 웰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 딱 한 명 만났습니다. 어떤 어른 남자분. 왜 모르는지도 뭐 명확해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이게 학생의 마인드셋이에요. 시험이 안 나오면 안 해도 된다고 해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탐구하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은 못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으로 제가 이것도 얘기해요. 저희 학생들이 환경도시 디자인을 프로젝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도시를 어떻게 건설해야 되는지에 대한 탐구인데 탐구하고 창의적인 학생은 시험이 안 나온 것과 한 발 더 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실내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식량이 부족해서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실내 건물에다가 농사를 져요. 요즘 우리 그렇게 하는 곳 좀 있거든요. 조명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식물이 광합성해야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고 식물이 광합성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해요. 여기까지는 상식입니다. 모두가 다 알 거예요. 이거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럼 제가 질문 드려요. 무슨 색이 필요할까요? 광합성해야 되죠. 빛 필요합니다. 빛은 가시광선이죠. 빨간 노초 파란보. 무슨 색이 필요할까요? 아무도 몰라요. 저희 학생 다 합니다. 보라색. 보라색만 필요해요. 이거 리서치를 탐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보라색이라는 거. 광합성, 가시광선까지만 나와요. 시험 범위에.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물어보세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걸로 성공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걸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네. 잠깐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네. 궁금한 게 네. 초급자와 중급자와 고급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초급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해진 걸 배우는 구간이어서 내 아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과거 개념, 시간 개념 이런 거는 창의력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내 네, 아이가 어제 있었던 일 일기로 써봐. 근데 과거 개념을 알고 일기를 쓴다. 네. 그 정도면 초급자 과정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사실상. 네, 네. 정규 과정 내에서 초급자 과정은. 물론 상대적일 수 있지만 초급이라는 게. 네. 근데 시간 개념을 창의적 있게 쓰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고정이에요. 네. 고정되는 구간을 확실히 습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초급자 구간이고 어머니도 네. 그걸 확인하시면 내 아이가 영어 읽기 과거 개념 알고 쓸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럼 초급자 끝난 겁니다. 거의. 생각보다 초급자 레벨이 낮죠. 관대 안 해요? 네, 맞아요. 낮아요. 근데 의외로 그걸 네. 써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많이 틀려요. 네.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다 그런가요? 틀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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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집에다가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쓰는 걸 얘기하는 거지. 네. 예. 그 다음에 중급자 올라갔을 때는 이제 정해지지 않은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활용하는 거.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써도 맞는 거. 어떤 게 맞는 건지 A, B 보기 주면서 write in 노트북이 맞아요? write on 노트북이 맞아요? 그러면 write in이요, write on이요 막 얘기해요. 둘 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맞는 구간이에요. 이거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할지를. 거기가 중고급자 구간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걸 딱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구간. 고급자는 나만의 룰을 만드는 구간. 네. 제가 지금까지 책 4권 썼는데 문법책이 첫 번째 게 해외에서 그 뉴욕대에서 학생일 때 썼어요. 거기에 단 한 문장도 여러분들이 아는 기존의 문법책에 있는 문장으로 표현하거나 설명한 구간이 없어요. 네. 다 제가 직접 만든 문법 규칙이고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나만의 문법, 나만의 규칙,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그럼 고급자가 된 거예요. 예, 나만의 방식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네. 아이들이라고 해서 뭐 성인들처럼 대단한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영어로 재밌게 정말 엉뚱한 얘기지만 소설 쓸 수 있어요. 네. 영어 읽기를 좀 넘어서면 소설 쓸 수 있습니다. 막 네. 지구에 막 뭐 폭탄이 터졌어요. 막 엉뚱한 얘기 쓰겠지만 네. 할 수 있어요. 그럼 고급자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물론 고급자 때
다시 돌아가서 초급자의 과정을 다시 반복해서 해야 돼요. 초급자 네. 때 끝나는 게 아니라 고급자 가서 마지막에 안 고쳐지는 게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초급자 구간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고급자 과정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급자 됐을 때 다시 여유롭게 초급자 과정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 그럼 네. 아주 단단해져요. 예, 그렇게 한번 전체 플랜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원어민 수업은 유용하고 네. 필수인가요? 원어민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유행이 이미 지나간 건데 사실은 네. 아예 아이가 언어적 구별이 없을 때 한국어냐 영어냐 이런 구별이 없을 때 네. 뭐 엉뚱한 소리 내면 엉뚱한 소리도 그냥 듣고 따라하는 그런 정도 아주 어릴 때 뭐 3살, 4살 이렇게 미취학 때 네. 그때는 해도 돼요. 원어민 수업을. 왜냐하면 네. 그때는 습득하는 구간이라서 아이가 한국어를 해도 되고 영어를 해도 되고 중국어를 해도 그냥 습득할 나이야. 그때는 센스가 키워지기 때문에 센스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학습적으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학습에 들어갔을 때 원어민은 중급자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하지 않는 게 맞아요. 효과가 떨어져요. 굉장히. 네. 네, 왜냐하면 원어민의 수준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학습적인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확실히 활용도 높아지고 학습 효과를 팍팍 받을 수 있어요. 비싸잖아요, 사실. 그죠? 네. 한국 선생님보다 더 비쌀 겁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근데 그만큼을 활용을 하려면 아이가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원어민을 내가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쌓고 있을 때. 예, 그래서 두 가지 구간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아예 언어가 안 되거나 습득할 때, 언어가 꽤나 되거나 중고급자 이상일 때. 근데 중간에 애매할 때 하면 맨날 관광 영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어민 선생님은 그거를 한국어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적인 구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